안녕하세요. 보현아팍입니다. 최근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과 택지지구 등 각종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광명시를 다녀왔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광명시는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일직동 택지 개발 사업, 또 작년에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광명하면 누구나 떠오르는 지역은 7호선 인근인 광명동과 철산 하안동인데, 여기는 강남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7호선이 지나가서 입지가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빌라와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돼 있고, 철산동, 하안동 쪽은 오래된 주공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이곳을 찾는 사람보다 더 살기 쾌적한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마침 인근인 시흥과 부천 그리고 구로에 많은 택지들이 개발돼서 입주를 했는데, 광명이 예전부터 전세가는 높았던 지역이라서 전세가에 조금만 보태면 시흥, 부천 신축 아파트를 사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때 당시 광명에 사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근 지역 입주 등으로 눌려있던 광명 시세가 한 번에 폭발하게 되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고, 심지어 30년이 지난 하안동의 구축 아파트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직후에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던 적도 있어서 3억 원대였던 전세가가 5억 5천, 6억까지도 거래되는 기이한 현상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매매는 물론 전세도 꺾여서 지금은 전세가가 4억 초반대로 내려왔고, 인근인 철산동이나 일직동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정점을 찍고 한동안 정체기를 거쳤다가 지금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신안산선이나 월곡 판교선 같은 호재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거주자들 외에도 투자자들도 많이 진입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이번 하락장에는 매물을 내던지는 사람도 그만큼 많아서 다른 지역들보다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광명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됐던 일직동 주변은 자족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나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아울렛 등의 대형 유통상가, 그리고 종합병원이나 향후에 여의도까지 갈 수 있는 신안산선부터 강남 순환고속도로까지 신도시에서 원하는 모든 인프라를 갖춰 84타입 기준으로 15억 넘게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 가격대면 서울의 마곡지구나 신길 뉴타운, 그리고 분당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족의 기능을 어느 정도 갖추고 호재도 품고 있는 신규 택지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3기 신도시인 광명 시흥지구도 자족의 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된다면 일직동의 흐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 같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한번 무산된 적도 있었고, 판교 같은 모습의 자족도시보다는 인근에 있던 제조업 기반의 업종들이 한 곳에 모이는 느낌인데, 앞으로 신도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는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일직동 얘기로 돌아와서, 일직동은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거래가 끊긴 지금은 약 5억 정도 빠진 10억에 나온 매물도 거래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광명역 안에서 움직이거나 KTX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차량이나 대중교통으로 서울이나 주변으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이동하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합니다. 광명역으로도 1호선이 지나가긴 하는데 영등포와 광명을 오가는 셔틀 열차 형태라서 운행 간격이 1시간에 한 대 정도라 일반 지하철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이 개통되려면 2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편리한 철산역 인근 신축과 매매가는 비슷하게 형성이 됐었지만, 지금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 모습입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부동산 상승기에는 호재를 품고 있는 지역들이 더 오르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하락장이 나타나면 아파트가 오래됐더라도 대중교통이나 상권 등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진 지역들이 대체로 덜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7호선 인근에 위치한 광명은 서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인근 서울 직장인들이 회식을 하러 오거나 저녁 식사를 하고 2차로 철산역 쪽으로 넘어오기도 할 정도로 서울과 가깝고 또 대규모 상권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지하철역 주변으로 유흥업종이 많다 보니까 주거지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유흥상가들이 주변에 있다고 살기 꺼려지는지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송파구 잠실세내역이라고 바뀐 신천역 주변도
잠실 대표 유흥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엘스나 트리지움은 송파구에서 가장 비싼 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지가 뛰어나다면 이런 부분도 극복하는 것 같습니다. 잠실만큼은 아니지만 광명의 입지는 가디와 구디의 발전에 따라 함께 꾸준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철산, 하안주공 그리고 개봉 60만 단지가 구로공단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역할을 해왔는데 그 구로공단이 있던 섬유 봉제 공장들이 대부분 지식산업센터로 바뀌면서 지금은 게임회사나 IT 기반의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일자리 밀집도가 높아져서 주변으로 주거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G밸리라고 불리는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는 2000년에는 입주 기업이 700여 개에 고용 인원이 3만 3천여 명에 불과했는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12,600여 개의 기업과 14만 3천여 명이 근무를 하면서 20년 사이에 사업체 수는 17배가 많아졌고 일자리는 4.5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하는 1,000억 이상 매출을 기록하는 벤처기업들 중에서도 G밸리에 상당히 많이 입주해 있어 이쪽에 양질의 일자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가디와 구디 쪽 미팅을 하러 다니면서 알짜배기 회사들이 많다고 느끼긴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회사들 외에도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번에 가디와 구디 지식산업센터들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이랜드나 LG전자 그리고 롯데 계열사부터 휴넷, 에듀엘 같은 교육 분야, 헬스케어, 제약, 연구소, IT 그리고 컴투스나 넷마블 같은 게임 회사들까지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좋은 회사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회사 규모가 조금 커지면 다른 곳에 사옥을 지어 이전하는 모습도 종종 보이고는 하는데 근데 이해도 되는 게 같은 건물 안에 확장을 하고 싶어도 다른 회사들도 이미 입주해 있기 때문에 확장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회사들이 확장하면서 강남뿐만 아니라 을지로, 성수, 판교, 마곡 등을 찾고 있는데 G밸리도 그중 한 곳으로 14만 명이 넘게 근무하는 만큼 고급 인력을 뽑기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더 많은 회사들이 찾고 있습니다. G밸리 안에 고소득자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인근에 뛰어난 주거지역들을 찾게 되는데 예를 들면 목동이나 신길 뉴타운이나 강남에서도 출퇴근할 수 있겠지만 G밸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아파트 밀집 지역인 광명도 정비 사업으로 더 쾌적하게 업그레이드 되면 사람들이 이곳 또한 거주할 옵션 중에 한 곳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디 쪽의 교통정체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곳과 가까운 철산역 인근과 광명사거리역 인근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G밸리와 가장 가까운 아파트 밀집 지역인 철산역 인근 84타입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은 6억에서 8억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는 신길 뉴타운 그리고 분당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아직 광명 뉴타운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서 지금은 가격대가 비교적 높게 형성이 돼 있지만 인근 입주가 시작되면 매매나 전세 모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광명 재개발 15구역인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도 부동산 분위기가 크게 꺾이는 시점인 최근 10월에 입주를 시작하면서 매매나 전세 모두 거래가 잘 안되고 있어서 전세 매물도 84타입 기준으로 5억 원 이하까지도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향후 2년에서 3년 사이에 2만 7천여 세대가 추가로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다른 곳들보다 매매나 전세가가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LH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됐던 광명 3구역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여기도 약 21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장 예정된 2만 7천여 세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면 인근인 양천구에 있는 목동 신시가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모두 합친 세대수와 비슷합니다. 거기에 경기도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 중에 한 곳이라서 본격 입주가 시작될 때 광명뿐만 아니라 인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가 펼쳐질 때는 시세가 많이 흔들려도 완성만 되면 3만여 세대의 새 아파트 단지들과 인근의 하안주공 2만 4천여 세대의 단지들까지 하면 5만 세대에 넘는 대규모 주거벨트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아쉬웠던 학군이나 학원가의 시설들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월세를 찾는 분이라면 이쪽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광명 내 다가구 빌라와 아파트들은 과거에 구로공단의 베드타운 역할을 잘 해왔고
지금은 가디 구디로 변모하면서 급증한 주거 수요를 소화해냈지만 주거와 아파트의 노후와 그리고 마침 인근인 부천, 시흥, 구로에 개발된 택지들이 입주를 하면서 그쪽으로 인구를 많이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사거리와 철산역 인근이 부동산 호황기 동안 재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향후 3년간 이쪽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대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상품성 면에서 떨어졌던 게 이제는 극복이 될 거기 때문에 인근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쥐밸리의 성장이 광명시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최근 10년 사이 일자리만 10만 개 정도가 늘었고 지금도 많은 공장들이 지식산업센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들이 가디와 구디를 중심으로 생길 예정이라서 이곳과 가장 가까운 주거지인 광명의 주거 수요 또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천이나 판교에 근무하는 고소득 직장인들이 인근을 찾는 것처럼 구로와 가산의 고소득자들 또한 신길 뉴타운 인근이나 목동보다 광명의 신축 아파트들을 얼마나 찾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광명 신축 전세가는 인근인 신길 뉴타운이나 분당 메인 입지들과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광명 뉴타운 재개발 구역들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광명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의 매매가나 전세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 15구역은 요즘같이 안 좋은 시기에 1,300여 세대가 입주를 하면서 전세가 너무 안 나가다 보니 84타입 기준으로 5억 원 이하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철상역 인근과는 인프라 면에서 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지만 앞으로 광명에 입주를 앞둔 곳들이 지금 준공된 15구역, 16구역보다는 입지가 좋고 향후 2년에서 3년 안에는 2만 7천여 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명 안에서 입지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매매나 전월세 가격에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쥐밸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고는 있지만 오스템 임플란트나 LG전자, 컴투스처럼 그동안 회사 규모가 커지거나 다른 지역에 사옥을 지으면서 구로나 가산을 떠나는 기업들 소식 위주로 들렸는데 최근 넷마블처럼 구로를 떠나지 않고 신사옥을 짓는 사례 등이 생기고 또 기존의 부지들이 지식산업센터로 계속 지어지면서 앞으로도 구로와 가산의 기업들이 계속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디와 구디의 성장과 함께 광명으로의 주거 수요 또한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광명의 2만 7천여 세대 공급 모두 소화할 만큼 수요가 받쳐주는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